예, 오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직원들 한 100여 명이 들이닥쳤다고 하죠. 뭐 공수처 직원 20명, 그리고 경찰에서 지원받은 인력 80명 이래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체포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이걸 집행하겠다면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아마도 저렇게 100여 명이 나간 거겠죠. 그렇게 나갔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막았습니다. 이미 카메라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침 8시에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들, 들이닥치는 모습들, 문을 열리고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이렇게 뚫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뭐 5시간 반 동안, 8시부터 1시 반까지 5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고요. 뭐 방송들은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마치 해야 되는데 또 못했다, 이걸 막 억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목이 달아서 나왔고, 그리고 또 외신들까지도 지금도 뭐 BBC 방송이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우리나라에 진짜 내란이 난 줄 알겠어요.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왔잖아요.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한 이게 내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전에 청와대를 대통령이 집무하고 거주하는 공간인 청와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시작됐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합쳐서 10번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이 11번째인데, 그 10번 동안 저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수사, 저 병력들이잖아요. 경찰이고. 그렇게 들어오고 맞서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는 뭔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정말 알고 가야 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압수수색을 제대로 실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마치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3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리고 직무상 비밀에 관한 어떤 비밀을 많이 다루는 장소, 그거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번번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10번이나 했지만 항상 이른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물리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31일 날 이순영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거기에 형사소송법의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안 줬다라고 적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데 영장을 통해서 과연 법의 효력을, 몇몇 두 조항의 효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이거는 특별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110조, 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특별법인데, 특별법을 만들려면은 국회에서 입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입법부가 허술하게 보였으면 맨날 탄핵이나 하고,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 거부당하고, 법을 제대로 안 만드니까 과연 도대체 그 발표하거나 발표할 수 없는 법을 만드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특검법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법 저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저 수준 이하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다, 예외로 한다고 적시를 해가지고 지금 저게 가능해진 겁니다. 왜? 잠깐 보시죠. 지금까지 과거에 청와대 압수수색 없진 않았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10번이었습니다. 2005년 4월에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철도공사 쪽에 뭐 철도공사 간부들이랑 해가지고 해외 뭐 유전을 개발한다 뭐 이래가지고 일종의 사기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이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 자체에 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하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하니까 처음으로 그때 청와대 직원의 컴퓨터 하드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MB 내곡동 사저 때문에 집요하게 이제 했고 이때가 이제 이른바 이광범 특검팀이죠. 이때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서 군사상 그 군사 기밀을 다룰 수 있는 지역이고 1급 기밀을 다루는 지역이어서 차용증을 직접 주지 않고 이미 제출만 했습니다. 나머지 보면은 그 다음에 2012년 11월에 그 내곡동 땅 매매 계약 관련 뭐 청와대 예산을 썼느냐 뭐 이거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인근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할 때도 금융감독원 연수원,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있는 그 제3의 장소에서 경호처가 일부 자료를 이제 임의로 제출을 하기도 했고, 그것도 임의 제출하다가 바로 지시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집행을 중단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MB 때도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이제 한 번이죠. 한 번이고, 뭐, 이게 횟수로 봤을 때는 뭐 2번 또는 3번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봐서 또 한 번. 그리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 문건 한 100여 건을 출력을 해가지고 이때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딱 오니까 그걸 이미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종범 수석의 뭐 관련의 문건들. 저 때도 이제 검찰에서 뭐 청와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영장을 제시를 하고 영장 제시한 걸 경호처가 보고서 방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서 압수수색을 여기는 할 수 없다. 대신에 이미 제출하겠다. 해서 안종범 수석 그 서류들 이거 압수수색의 그 대상과 방식 그러니까 어떤 걸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뭐 포렌식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출력을 해서 문건을 줬다고 하고요. 계속 이제 막 안종범 수석 관련이 많았네요. 2016년 11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은 의외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시도를 했는데 못했다고 하네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서 불발이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네요. 문재인 정부로 넘어와가지고 자유한국당 뭐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고발 사건에서 이때는 반부패 비서관실하고 감찰반 사무실 그리고 또 민정수석 그 다음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이거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잖아요. 그때도 비서실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임의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나 그 다음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업무 자료 이런 것들도 중대한 그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라서 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바로 하지 않고 직무상 비밀에 관한 거, 예?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거고, 지금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한다고 갔는데 거기에 대통령 관저 위로 일부 방송사들이 헬기 띄운 것 때문에 1급 군사 시설에 대한 촬영을 한 거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급 군사 시설이고 그리고 직무상 비밀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데 그 전에 보십시오. 모든 뭐이 일개 뭐 자치발전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청와대 감찰반 예? 이런 사건들도 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건데 들어와가지고 저거는 뭡니까? 뒤져보겠다는 거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문을 열어줍니까? 그런데 그 공수처는 지금 문을 열고 그동안에 금단의 땅이었던 경호처 대통령 공간을 밟고 들어간 거예요. 문 열고 그다음에 1차 저지선 통과하고 2차 저지선 통과해서 완전 바로 앞에까지 간 거를 200명이 문을 막 막아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과연 엄정한 법 집행인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에서 평소에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 하겠다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탄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수사 받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계속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밤에 그 정말로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이런 것까지 그 넣어주는 판사한테 가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딱 그날 그 이수영 부장판사가 당직하는 그날 가서 딱 영장 받고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대통령은 영장 집행에 응하라.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 응하라.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씨 2008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보다도 훨씬 위중한 구속영장 이것도 한 달이나 막았잖아요. 스스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2008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고 어디를 갔느냐? 당사로 도망갔어요. 그리고서는 뭐 농성을 한다, 단식 농성을 한다, 뭐 이러면서 자, 그 구속영장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로 민주당 당사로 이제 검찰에서 왔겠죠. 그 당직자들이 막았었습니다. 그 막으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뭐 못하고 한 달 동안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뭐 한 달 동안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영장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결국 이제 농성을 풀고 구속이 됐던 사람이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달은 그렇게 버텼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아마도 이 2004년 하나가 민주당 대표를 따라 했나 보죠. 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지만 이제 동교동계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랐죠. 근데 이때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정말로 저 오른쪽 사진 보십시오, 여기. 민주당 당원들. 이렇게. 노무현, 정동연, 뭐 경성자금 관련 불법 관권 선거 뭐 이렇게 민주당을 사수하자, 민주당 죽이기다 뭐 이렇게 해서 200명이 당원 200명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결국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될 겁니다. 지금 저기서 오늘 저 정도로 강렬한 영상이고 외신에서 정말로 한국에 난리가 난 것처럼 됐는데 저걸 또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뭐 포승줄에 감겨서 아니면은 뭐 수갑 차고 아니면 뭐 끌려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봐야지 속이 시원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있는데 사실 민주당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떤 법이나 규율이나 원칙에서 한정없이 예외 이고 이런 식의 내로남불을 법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인가요? 거기다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말입니다. 구속 안 되겠다고, 예? 구속되지 않겠다고. 지금 똑같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농성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바로 그 단식 농성 들어갔잖아요. 그 단식 농성 국회 대표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국회까지 들어오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물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기는 했습니다. 예. 김민석은 영장실질심사도 안 받으러도 안 가고 바로 당사로 들어가서 이제 막 도망갔고 그렇긴 했는데 당시에 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피의자가 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유로 야당 정치인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느냐. 저 상당히 정치적인 거였죠. 근데 지금 바득바득 우기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공수처도 이상해요.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빨리 하는 데였습니까? 예? 호주 대사 지명됐던 이종석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예? 호주 대사 했던 거 다시 이제 불러들여 놨는데 소환 조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최상병 수사 공수처에서 실종돼 버렸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빠르게 하는 데인가요? 조직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보여주기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거 잘못한 거고요. 왜 했는지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받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치 지금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걸 했다고 해서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나 이 야당이 29번씩 탄핵을 하는 이 야당이 정상적인 당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형국이 저는 참 불만족스럽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정국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겪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너무너무 잘못된 거지만 그 2년 반 동안 야당이 벌였던 횡포는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민주당이 과연 정상일까요? 저는 다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극단의 정치가 결국에는 오늘 정말 저는 비현실적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